태권도는 우리나라 대표 무예 스포츠로 체력 단련은 물론 정신 수련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부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30만 명이 넘는 유품자 및 유단자가 있고 특히 할리우드에는 많은 배우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죠. 사랑스러운 외모의 맥켄지 포이는 아역 모델 출신의 여배우로 영화 트와일라잇, 브레이킹 던, 컨저링, 인터스텔라 등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권 소녀로 유명한데요. 맥켄지는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좋아한다고 알려져 왔죠. 태권도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14년에 검은 띠를 땄다고 합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올라 360도 회전을 한 후 돌려차기로 정확하게 미트를 가격하는 모습이 멋지죠. 그녀는 태권도를 통해 사람들을 존경하는 법을 배웠으며 태권도를 할 때면 늘 행복하다고 하네요. 캐나다 출신 배우 캐서린 린닉은 한국에서는 미국 드라마 바이킹스의 라게르타 역할로 유명합니다. 여배우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한 무술 경력이 빛나는 화려한 액션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서린은 7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 13살 때 검은 띠를 땄고 지금은 태권도 3단입니다. 캐나다에서 매년 열리는 태권도 대회인 커네이디언 내셔널 태권도에서 은메달을 땄고 토론토에 직접 태권도장을 차렸을 정도로 태권도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척 노리스는 텍사스 레인저로 잘 알려진 미국 영화 배우이자 무술가입니다. 무술 시범을 하러 다니다 만난 이소룡과 절친이었으며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이미 무술가로 이름을 알렸죠. 세계 무술대회 6관왕이자 가라데 챔피언, 1969년 무술 전문지 블랙벨트가 올해의 파이터로 선정할 만큼 무술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그가 태권도에 빠져 8단까지 땄다고 합니다. 세계 태권도 협회에서 인정받은 태권도 지도자로서 천국도라는 한글 이름의 태권도장까지 열었습니다. 사라 미셸 갤러는 미국 인기 TV 시리즈 뱀파이어 해결사에서 버피를 연기해 이름을 알린 배우입니다. 사라는 5년 동안 태권도를 배웠고 1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서 상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배우 라이언 필립은 TV 시리즈 월라이프 리브로 데뷔했습니다. 라이언은 8살 때부터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맞서기 위해 태권도를 배워 유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제시카 알바, 에반 레이첼 우드 등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태권도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 유독 프랑스에서는 태권도가 오랫동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럽 지역도 그랬지만 그중 프랑스는 특히 가라테의 텃세가 가장 심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한때 태권도 보급이 한창일 무렵 당시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이 프랑스에 태권도를 가르치러 갔다가 추방 명령을 받거나 심한 텃세를 못 이겨 가까운 스페인으로 넘어가 정착한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프랑스가 이제는 태권 전사 양성에 앞장서 나서고 있다는데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동양 무술을 매우 신비롭게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양 무술에는 가라테가 대표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이 겸비되지 못한 가라테의 수련생들은 점점 이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는 처음에 코리안 가라테라고 불리며 갖은 텃세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체력 단련은 물론 올바른 정신 수련까지 중요시하는 태권도만의 정신으로 프랑스에 파고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권도가 꽃이 핀 시기는 1995년입니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80kg 이상급에서 사상 첫 태권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후 5번의 올림픽 동안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땄지만 아직 금메달은 따지 못했죠. 이에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태권도협회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만큼은 이제껏 따지 못했던 태권도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종주국 지도자를 영입했습니다. 34세 정우민 사범은 안카롤린 그라프 코치와 함께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들은 한국식 인사를 하면서 수련 중 예의를 중시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권도 인구는 아직 6만 명으로 24만 명의 가라테 인구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라테의 급격한 하락세와 함께 태권도의 상승세의 속도를 보면 곧 숫자는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권도는 정신수양과 인성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태권도를 교육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이미 파리 인근에 위치한 에손에서는 2015년부터 태권도를 정규 과목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이 시작된 처음에는 불과 75명이 배웠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정규 교육에까지 포함시켜 가르치는 것은 최근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데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묻지마 범죄와 사회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면 예술품이 거리 곳곳에 가득하고 햇살 좋은 잔디 위에 앉아 바게트빵과 치즈를 뜯어 먹으며 예술에 대해 아름답기만 한 대화를 나누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범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최근 야만이 팽배해 프랑스 전체에 불안감이 가득하다라고 사회 분위기를 우려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프랑스 남서부 바이온에서는 50대 버스 기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20대 초반 청년 2명의 승차를 거부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묻지마 범죄 사건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범행 이유를 들어보니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본 순간 그냥 화가 났다면서 무분별하게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말, 조랑말, 당나귀의 특정 부분만 공격해 훼손하는 엽기적인 미스터리 범죄도 발생했죠.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엘라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2%는 신변의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전하다 믿었던 프랑스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성, 예의, 인내심을 강조하는 태권도 교육을 미래를 위한 공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서양권에서 동양무술이라고 불리는 유도, 가라테, 쿵후, 태권도를 다 배워보면 그 중에서 태권도만이 내면까지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태권도를 배우는 프랑스 인구 중 흥분을 잘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일수록 태권도를 배우면서 감정 조절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무술에서는 격투 방법을 우선 가르치지만 태권도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프랑스에 태권도를 전수하러 간 한국인 사범들은 수련 초기에는 멋지게 보여지는 발차기나 격투 기술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정신수양과 내면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 학부모들도 한국식 예절 중시 교육을 매우 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남을 공격하기보다 자기 몸을 지키는 방어와 집중할 수 있는 정신력과 참을성을 길러주는 것이 프랑스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며 태권도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태권도를 파리 전체 지역에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파리 7구에 위치한 부크의 사당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교육도 실시될 계획입니다. 파리 근교 초등학교들 역시 올해 안으로 정규 교과 과정에 태권도 수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태권도의 정신적 교육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공개 설명회를 통해 그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라테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프랑스에서 태권도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K-팝과 한류의 인기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생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활용한 한국어 교육교재가 프랑스 고등사범대학의 어학교재로 채택되기도 했죠. 같은 음악과 문화, 태권도로 소통하는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